2021년 5월 시바이누 창립자 료시가 전체 발행량의 절반인 500조 개의 시바이누를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송했습니다. 부테린은 그중 약 410조 개를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인도 코로나19 구호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단 하나의 온체인 트랜잭션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시바이누는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밈코인 하나가 전설이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약 5년이 지난 2026년에 시바이누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소각 이슈가 아닙니다.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기술적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구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사건을 제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테린의 소각이 시바이누를 떠받쳐준 호재라고 기억하는데 사실 당시 시장 첫 반응은 그 반대였어요. 410조 개라는 천문학적 수량이 한 번에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 가격은 오히려 급락했죠. 고래 매도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흐름이 핵심이에요. 소각으로 인해 유통 가능한 시바이누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여기에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이 이벤트를 공급 충격으로 재해석했고 5개월 뒤 사상 최고치가 나왔죠. 이 패턴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 코인을 태웠다가 아니었습니다. 소각이 생태계 신뢰와 공급 구조 개편이라는 인과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바이누를 보는 시각도 같은 렌즈로 봐야 돼요. 현재 시바이누의 누적 소각량은 약 410조 개에 달해요.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589조 개가 유통 중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부에선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소각 속도가 아니라 소각 구조죠. 현재 시바이누의 소각 메커니즘은 커뮤니티 주도와 시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 기반 자동 소각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수록 소각이 이루어지는 구조. 다시 말해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죠. 이게 단순한 이벤트성 소각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각 구조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바리움이에요. 시바리움은 시바이누의 자체 레이어 2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가 최근 업계에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레이어 2 시장이 포화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아비트럼, 오티미즘, 베이스, 폴리곤까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가 이미 수십 개에 달합니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이 얇게 분산되는 파편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디파이언트가 이 현상을 모두가 자체 체인을 내놓고 있다. 유동성 파편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이 과밀한 레이어 2 시장에서 시바리움이 선택한 차별화 전략이 프라이버시예요. 그것도 완전 동형 암호화 FHE 기반의 프라이버시입니다. FHE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연산하고 결과값도 암호화된 채로 나오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갑 잔액과 거래 내역을 완전히 숨긴 채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죠. 현재 블록체인의 구조적 한계 중 하나가 모든 거래가 온체인에 공개된다는 점인데 FHE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이 기술을 시바리움에 도입하는 파트너가 프랑스 암호기술 스타트업 자마입니다. 자마는 2025년 6월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FH 분야 최초의 유니콘이 됐고 2025년 12월 31일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공식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바리움은 2026년 상반기 중 FH를 네이티브로 통합하는 일정을 공식 발표한 입장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더리움 메인넷과 다른 주요 EVM 체인들이 FH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바리움이 EVM 호환 레이어 2 중 가장 선도적으로 프라이버시 기능을 구현하는 체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밈코인 커뮤니티가 만든 체인이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는 상황이죠. 물론 시바이누를 둘러싼 구조적 논란도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시바리움은 플래시론 공격과 밸리데이터 키 탈취로 400만 달러 이상이 유출되는 해킹을 겪었죠. 이 사건은 커뮤니티와의 소통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개발팀이 여전히 익명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맞물려 기관 투자자 신뢰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죠.
소각 속도도 변수예요. 연초 수십억 개 단위에서 최근에는 일간 수백만 개 수준으로 낮아진 소각률은 단기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소죠. 레이어2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비트럼, 베이스 등은 개발자의 생태계와 자금력에서 시바리움보다 우위에 서 있어요. 다만 이 리스크들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FH 통합이라는 기술 방향은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 여정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죠.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죠.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민코인 카테고리에 속한 자산들도 기관 자금 유입 수혜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미 2025년 12월 시바이누 선물 상품을 출시했고 일부에서는 현물 ETF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규제 명확성과 기술 업그레이드, 그리고 시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가 맞물리는 시점이 언제냐가 핵심이죠. 타이밍은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수렴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1년 비탈릭 소각 이후 시바이누를 단순한 밈코인으로 정의했던 시장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바리움은 FH라는 기술 무기를 장착하고 프라이버시 레이어2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시바이누 본 거래 익명화, 비공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이 기능들이 실제로 구현되면 시바리움은 레이어2 시장에서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닌 차별화된 포지션을 갖게 돼요. 5년 전 밈코인 취급받던 자산이 410조 개 소각 이후 시장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산이 기술로 시장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 흐름 자체는 분명해지고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